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연애에서 상대방을 많이 좋아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해도 잘해주고 배려도 잘해주고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이 좋아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은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푹 빠져있는 커플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메릴랜드 대학의 심리학과 에드워드 르메이 교수는 98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커플 간의 신뢰 형성에 대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상대방과의 연애가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나요? 먼저 르메이 교수는 커플들이 현재 연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후 7일간 다음 질문들에 대해 하루에 한 번씩 답하도록 요청했죠. 오늘 상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상대방은 얼마나 성의 있게 듣고 반응해 주었나요? 르메이 교수는 나의 필요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관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르메이 교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실험 결과가 아주 이상했거든요. 이상한 결과. 일반적인 커플의 실험 결과는 이해할 만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한 날에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잘 들어주면 신뢰도가 상승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 신뢰도가 하락했죠. 당연한 결과예요. 이상한 건 연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날에도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커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반응해주면 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날 신경 쓰지 않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반응해주면 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도 내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오래 갔으면 하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좋아하고 지금 연애를 아끼니까요. 그래서 현재 관계에 부정적인 사실, 즉 상대방의 무관심과 무반응이 드러나면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상대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실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이해와 착각 사이. 이런 착각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말로 다른 일로 바쁘거나 정신이 없어서 내 말을 못 들어줬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못 써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면 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해심 넓고 배려 잘하는 착한 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완전한 착각이라면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관심한데도 내가 착각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대방이 무관심하다면 언젠가 현실이 당신을 아프게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연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할게요. 날 많이 좋아해주는 연인을 둔 분들께 당신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조금 연인에게 소홀해도 상대방은 자기 탓을 하며 이해해 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얘기 안 했구나 하면서 자책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좀 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소홀하다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있을 때 잘 이해해 줄 때 잘해주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얘기할 때 그 요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강해질 때 특히 신경 쓰고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고 현재 연애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분들께 조언 하나 할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연애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이해해가며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연애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해하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상황에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도 없게 된다면, 먼저 좀 더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이해와 배려는 진작 떠났어야 할 나쁜 연애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불행의 원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는 방법. 만약 여러분이 이상형과 결혼하게 되면 어떨 것 같나요? 외모나 능력은 잠시 미뤄두고 성격에 대한 이상형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습들로 매일매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부부간의 위기도 극복하게 만들어줄 테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은 자신의 이상형과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 생활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상형을 만나 결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낮았죠. 이상형과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과는 무려 13%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이렇게 증명된 결과도 들으셨으니 얼른 이상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연구에서 말했던 이상형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께 이상형을 묻는다면 아마 이런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세심하고 열정적인 사람,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 등등. 하지만 이런 이상형은 안정적인 결혼의 꿈을 이루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 이상형이 대체 뭐가 어때서라고 반발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연구 논문을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형을 만나는 법. 만약 제 이상형이 자상하고 세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런 이상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시작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야 하지? 결국 제게 주어진 방법은 하나예요. 오로지 감을 믿는 거죠. 내 주변에서 최대한 자상하고 최대한 세심하면서도 최대한 열정적인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평가 기준도 없다 보니까 상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때문에 자상함, 세심한, 열정적 같은 세밀한 조건들을 다 따져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는 건 애초에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잡한 조건들 대신 그냥 좋은 사람 만나기 수준으로 타협해버려요. 내 결혼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증명된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 연구에서 이상형을 만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걸까요? 연구의 책임자였던 이스틱 박사는 바로 이상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들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최대한 자상하고 세심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와는 달리 이런 이상형을 갖게 됩니다. 열정적이면 좋지. 근데 그보단 세심한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거. 일단은 그게 첫 번째야.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내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과 비교적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럼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났을 때 바로 적용해보기도 쉽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이 그 사람의 주된 장점인지 확인해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확인되면 두 번째로 중요했던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이런 식으로 내 우선순위와 상대가 가진 장점들의 순위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가늠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냥 원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 헤매지 말고 일단은 내 이상형의 우선순위부터 정해보세요. 지금까지 연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진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